옆에서 들으니까 가위바위보 소리가 하지 않는데 그만 뭘 했습니까? 여기 딱 서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1992년생이 여기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1945년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철이 덜 들었어요. 1945년생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해방동입니다. 해방동이. 해방되던 해에 났다고 해서 또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15일 이후에 난 사람이 저처럼 진짜 해방동인데 옛날에 우리가 8월 15일만 되면은 우리 또래를 모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이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다 해서 사진에 많이 찍혔던 세대가 저와 같은 해방동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죠. 영어로 번역하면 리버레이션 차일드 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1992년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도 이 세계가 한번 크게 격변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1991년에는 소련이 해체돼가지고 이 세계에서 공산국가는 딱 4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그래서 세계가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해방동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벌써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대학생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제가 결국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나 취직이나 군대나 이런 거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중심적인 테마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냐,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큰 백지를 앞에 두고 그 백지에 무슨 그림을 그릴지 손에 붓을 들고 있는 순간이죠.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여러분들의 이상과 여러분들의 실력이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이 백지 위에 여러분들이 그릴 그림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무도 막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집을 짓더라도 무슨 직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는 것은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 자유가 없어졌을 때, 공기가 없어졌을 때, 물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그 황당함을 아마 자유가 없어졌을 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평균 키가 남자는 174cm 정도 될 거예요. 174cm. 제가 키가 176cm인데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듭니다. 제가 키가 175cm입니다. 해방됐을 때 저와 같은 해방동의 시절에 그때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66cm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부모님들이 잘 먹고 해서 8cm가 늘었어요. 그래서 174cm가 되었습니다. 여자 평균 키는 아마 164, 5cm 될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가 한국 남자예요. 사실은 터키하고 좀 비슷합니다. 터키가 약간 우리보다 크죠. 그리고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키가 큽니다. 북한은 어떠냐? 우리와 같은 동족 북한. 북한 사람들은 원래 키가 크세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통계를 보면은 키가 제일 큰 사람이 함경북도,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이었습니다. 3cm 차이가 났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냐?
남자입니다. 160cm쯤 됩니다. 160cm. 14cm가 차이거든요. 같은 민족인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에서 태어나면은 160cm가 된다. 그런데 해방 때 우리가 166cm였다. 6cm가 작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8cm가 크고, 그래서 14cm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남북한의 여러 가지 차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 나이쯤 되면 90세,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아마 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 80세죠. 80세. 남자, 여자 평균 합쳐가지고 80세입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한 살 좀 많이 살아요. 이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모든 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삶의 질 통계,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무슨 자유지수, 부패지수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통계는 뭐냐?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 긴 나라가 행복한 나라고 안전한 나라고 인류국가인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인당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들은 어딥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어디?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남자 여자 합치면 한 85세 돼요. 85세. 우리도 아마 일본까지 따라갈 거예요. 북한은 평균 수명이 얼마냐? 통계가 없는데 대충 추정으로 한 65세로 추정이 됩니다. 65세. 같은 동족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처럼 휴전선 남쪽에서 태어났다는 행운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북한에 사는 또래보다도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여러분 15년이 내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나면 작년에 벌써 죽었어요. 그러나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결정으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앞으로 저는 최소한 15년, 20년 더 살게 됐습니다. 이 15년, 2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또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얼마나 많은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손자, 손주와 재미있게 지내고 해외여행도 했냐. 남북한의 차이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이 한반도가 직면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해방동객이기 때문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학생들이 초대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기자 생활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과 비화를 취재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기도 쓰고 또 김대중 정치라는 책도 쓰고 북한에 대해서도 쓰고 광주사태에 대해서도 쓰고 한국은 기자들이 활동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자라는 직업은 구경꾼이죠. 어떤 사건을 구경하면서 그것을 글로서 보통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이 기자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기자로 태어난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 다른 재주가 없기 때문에 기자를 안 했으면 굶어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아마 지금은 이스라엘, 이집트, 중동, 그리고 한반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로서 매우 행운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자 생활 40년을 한 결론으로서 제가
수업료 안 받고 딱 공짜로 하나 전해드릴 요령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글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글을. 왜 글을 많이 쓰게 됐냐? 저희 때보다도 훨씬 더 글을 많이 이미 쓰고 있어요. 첫째, 인터넷 발달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보다 글을 아마 2배, 3배 더 많이 쓰고 더 빨리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정확하게 쓰고 쉽게 쓰고 빨리 쓴다는 뜻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과 글을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출세하느냐, 출세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글을 잘 쓰면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것이냐 하는 것의 원리가 딱 3가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장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글은 짧게 써야 됩니다. 짧게. 문장이 짧아야 돼요. 두 번째, 쉬워야 됩니다. 쉬운 단어를 써야 돼요. 쉽게.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단어의 선택이 정확해야 돼요. 짧고 쉽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써야 됩니다. 빨리 써야 돼요. 그래, 글쓰기의 4대 원칙. 짧게 쓰고 쉽게 쓰고 정확하게 쓰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빨리 쓰게 된다. 요 문장 하나를, 말 하나를 딱 기억하면서 항상 글을 쓸 때 요것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자. 여러분들의 장래는 영어 실력으로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한자를 모르면은 국어 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자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모르면은 가수분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죠. 한자를 이해해요. 상원을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상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원은 고원이다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상원은 일반 지금 이 상태에서의 기온이 상원이죠. 상원. 평상시 할 때 그 상자죠. 상온. 이처럼 과학, 학문, 그리고 고급 정보는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한자 실력이 매우 낮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는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나라 국자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한국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70%의 한자어와 30%의 한글어가 한국어를 구성하고 있어요. 사전을 딱 펼쳐보면 70%가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 30% 눈, 비, 파랗다, 노랗다, 간다, 온다 하는 이런 것 빼고는 고급 개념어는 다 한자로 적혀 있고 이것은 한자로 써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 한자를 발음으로서만 이해를 하면은 암호가 되어버리죠. 암호가. 이런 언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의사 표시가 되지 않고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인간의 소통 능력이 퇴화되어 버립니다. 책을 읽어도 만화, 소설, 그것도 대중소설만 읽게 되고 문학성이 있는 책은 읽을 수가 없다. 논문은 읽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를 모르게 되면 글을 써도 굉장히 격이 낮은, 질이 낮은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보다도 한자를 제대로 써가지고 국어를, 자기 나라 모국어를 정확하게 쓰는 데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